학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공계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학벌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과한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류, 3류 혹은 2등급, 3등급 하면은 굉장히 떨어져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3등급의 경우에는요, 상위 23%입니다. 한 반에 30명이 있었다고 치면요, 반에서 5등, 6등 하는 정도입니다.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5등급 하면 굉장히 떨어져 보이지만 상위 60%입니다. 즉, 랜덤하게 돌아다녔을 때 만나는 사람은 5등급의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막 인터넷 같은 데서는 1등급 뭐 최고 수준의 대학을 나왔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연애 소설이랑 똑같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납니다. 엄청 잘생기고 매너 있고 엄청 예쁘고 착한 두 커플이 만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 뒤에는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 엑스트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배우와 같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길가에서 만날 수가 있나요? 거의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공계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하고 연결이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과학을 돈과 접합시킨 게 결국 이공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마치 자본 이러면은 나빠 보이지만 상당히 솔직해집니다. 오히려 자본은 나쁜 거다, 돈은 나쁜 거다, 산업은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가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더 실망을 하게 되고요. 위선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공계 분야가 학벌에 있어서는 좀 더 공정한 대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린 두 가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첫째, 첫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언더도그마라고 합니다. 마치 학벌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결국엔 더 성공하고 학벌 좋은 사람은 오만하고 거만해서 결국 실패한다.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는요, 현실에 기인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만들어진 어떤 사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실패한다. 특히 이공계에서 뭐 안 된다. 이런 것도 과한 공포심 조장입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과하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부류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제가 본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벌의 긍정적인 점, 그러니까 학벌이 좋으면 긍정적인 점, 그 다음 현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벌은 외모와도 같습니다. 좀 감성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자신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학벌이 높다는 건요, 만났을 때 우위가 점해질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어떤 등급이 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자신감을 가지라, 자신감을 가지라 하지만 이건 현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신감을,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신감을 갖는 건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벌을 갖게 됐고 높은 대학교,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가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로도 어떤 걸 해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세계 수준의 최고 대학교, 뭐 카네기 멜론, 뭐 브라운, MIT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발표하게 되면은 학부 수준의 발표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요. 우습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친구는 반드시 성공을 할 겁니다. 왜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갖다 보면은 석사, 박사 때 더 대단한 연구를 하고 아니면 기업을 가서도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학벌은 높은 지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어, 외국어, 수리, 과학, 사회에서
받아들인 능력,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학 능력 시험이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수학 받아들인 능력 시험입니다. 지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능이 높고 성실성도 높은 겁니다. 성실성,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끔 막 좋은 대학 나왔지만 일머리 없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언더도그마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케이스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또 이제 이공계생들이 가끔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수학적 머리가 뛰어나는데 문과적 머리가 없어. 그래서 언어 외국어는 못하지만 다른 건 잘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닙니다. 학벌이 높아서 모든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 이공계 일도 잘하는 겁니다. 그 수리 과학은 잘하는데 언어 외국어를 못한다는 거는 그냥 노력을 안 하는 거고 잘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학벌은 높은 사람은 당연히 일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주장을 할 때 전제, 가정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학벌이 안 좋은 이유는 뭐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내 학창시절이 안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가 싫었고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그게 그리고 실제 이유고요. 또한 우수한 인원풀과 만남으로써 여러분들은 경쟁을 통해서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대학교에서는 학생들도 공부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실력이 안 뛰어나다 보면은 서로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도 약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학교 가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높은 학벌은 성공을 보장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만 과장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학벌은 학부 학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학원 학벌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현재 대학교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동기고요. 그럼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앞서 말씀드린 그 어떤 자신감도 가지실 수 있고 능력도 할 수 있고 인력 풀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원 교원 임용 사례나 고위직 승진에 있어서 이공계에 있어서요. 이공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노력을 통해서 역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케이스를 봤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정말 능력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분들도 실제로 학부를 그렇게 좋지 않은 데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더욱이 나이가 이제 좀 들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학교 출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이 돼서도 대학교 어디 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현실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나 직함이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마치 나이와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일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저보다 이제 높았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인생 조언을 해줬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이 어리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빨리 사회에 진출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나이가 이제 서로 관심이 없듯이 이제 대학교도 이제 슬슬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이공계가 참 좋은 게 철저히 실적 우선입니다. 대학교가 요새 대학교도 결국 수익을 내야 되는 집단입니다. 옛날같이 그냥 상아탑, 돈과 먼 이런 거 시대가 지났어요. 대학도 명백히 수익을 내야 됩니다. 기술 이전 등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논문, 특허, 기술 이전, 뭐 과제 진행, 성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좀 바뀐 게 해외 이공계 박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거 대단한 거거든요. 하지만 과제를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 잘 진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나 공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 어떤 스펙상으로는 보장이 돼 있는데 진짜 검증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올해 한 5, 6년 같이 일했어요. 너무 능력도 보장돼 있는 사람하고 스펙은 더 빵빵한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 누굴 뽑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정자 문제 이런 게 발생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업 차원에서나 어떤 인사 담당자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뽑을 것인지. 그래서 실제로 학벌이 안 좋은데도 논문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특허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막 이런 과제 제안서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학벌이 갖는 의미와 또 반대로 과장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 만족을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공계에 한해서는 충분히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를 하시거나 삼수를 하시거나 편입 이런 거 좋다고 봅니다. 다만 학벌에 과장된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막 칠수하고 막 20대를 다 수능보나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역전을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